오늘은 발명의 원리 10일, 발명은 일상적인 활동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첨단 기술 시대에도 단순하고 널리 쓰이는 발명에는 기회가 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장과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발명을 하지 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창의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발명이라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연연하면 또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면 오히려 창의력을 망칠 수 있다. 성장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트리지에서는 영감을 불확실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최첨단 시대의 AI 컴퓨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이 갖지 않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감이 오히려 중요하다. 모든 정보나 필요한 것들은 AI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인 영감을 통해서 발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뇌 속에서 작동시켜서 뇌를 가동시켜서 한번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발명을 해보자, 그런 뜻이었고요.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언어의 영역과 창의력이 발현되는 영역이 뇌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명은 좋은 발명일수록 좋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나타나 있는 형용사와 동사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일종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형용사는 발명을 완성시킨 목적물을 묘사한 것이고, 동사는 그러한 목적물,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와 동사를 잘 유사한 내용을 잘 찾아서 해결하면 발명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계속 그 사례는 설명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명은 일상적인 활동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일상적인 활동일까요? 발명, 창의적 문제,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고민할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해결해 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과제 내용이 아주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소하고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나는 창의력이 없어서 안 돼, 이런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묻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페이스북에 보면 발견의 기쁨에서 발기 모임이라는 데서도 한번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발견의 5가지 발전 단계라고 제가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요. 발견에는 5가지 수준, 5수준이 있고, 의사결정 단계 Act of God라고 퍼시리테이션에서 쓰는 곳에 AOG, O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발견을 한번 분리해보면 이거는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죠. 발명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지만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이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런 형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형상이야, 이건 동물의 형상이야, 그냥 이거는 아무런 뜻도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든 거라고 해놓으면 그걸 보고 사람 캐릭터 잘 그렸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의도되지 않은 것을 살짝 이렇게 뭔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들, 의도된 것과 조금 다른 생각, 다른 물건과 합쳐져서 그런 형태를 보는 것은 2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나는 완전히 이해를 했는데 이거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네. 저 딱 벽에 있는 그림자 저 모양이 사람의 얼굴이야, 개 모양이야,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나는 명확히 느꼈지만 다른 사람은 긴가민가 할 때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3단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단계로는 내가 찾았는데 누구도 맞네, 저거는 어떻게 희한하다, 사람처럼 생겼네, 동물처럼 생겼네, 아니면 뭐 로봇처럼 생겼네, 뭐 이런 형태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만들어 놓은 사물이나 자연 환경을 보고 찾아내는 거죠. 바위를 봤더니 사람 얼굴이 있어, 동물의 형상이 나와 있네, 뭐 이런 형태처럼 누구나 찾았으면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5단계는 누구라도 보면 하고 딱 감탄사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구름을 쳐다보고 갑자기 저게 특이한 형상을 찾아낸다든가 뭐 자연을 보고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보조적으로 말씀드린 거기도 합니다. 발견의 5가지 발전 단계에서 그림사를 한번 보면요, 사람의 형성을 하고 있는 뭐 음식, 기계류, 그 다음에 뭐 돌, 하늘에 뭐 눈이 있고 이렇게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우리 퍼실테이션에서 보면 문제 해결 방법론에 있어서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act of God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사람이 처한 상황 중에서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결합시켜서 고민에 빠져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해내지 못한다는 그러한 그 가정하에, 판단하에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하늘이나 뭐 이런 데서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뭐 하늘이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불가항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법을 바꿔야 된다든가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유형 2를 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거기다 결부시켜서 그것 때문에 안 돼,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되고 이건 하늘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싸다봐서 포기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실테이션을 통해서 많은 과제를 찾아내면 그걸 한번 분류해 봅니다. 이건 불가항력이야, 이거는 큰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찾아보니까 내가 나와 다른 부서 사람들끼리 내 이웃과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럼 그거는 이제 그거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와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청명해서 할 수 있는 일, 4유형. 그 다음에 이거는 도움 없이 그냥 내가 직접 바로 해도 되는 일들,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 내에, 우리 팀 내에, 우리 사회에 할 수 없는 일만 큰 것 같았는데 싹 분류해 보니까 1유형과 2유형을 빼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없는 건 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유형 1까지는 못해도 유형 2까지는 어느 정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히 분류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고요. 네, 발명의 5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억 가지의 발명을 분류를 해보니까 기술 시스템을 그냥 단순히 개선만 해도 할 수 있는 일들, 표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32%나 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술적 모순을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트리지의 발명 원리 40가지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도 한 45%나 되더라. 이걸 합쳐보니까 1수준, 2수준이 무려 77%나 돼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발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모순이라는 게 있죠. 물리적 모순을 해결해야 될 발명은 약 18% 정도가 있어서 이것을 다 합치면 거의 95%나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창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수준은 좀 완전히 다른 좀 신개념이에요. 다른 분야의 지식도 요구되고 새로운 사물을 개발하거나 개조하는 것들이라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것일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5수준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과학의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명을 분류를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1수준, 2수준, 3수준은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무려 95%가 되고 상당한 노력과 지식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5%도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나눠가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발견의 단계, 발명의 수준, 액터가 AOG의 유형인데요. 유형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여기는 보통 이제 1유형이 원래 불가항력인데 순서를 바꿔보니까 그냥 눈에 딱 드러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1레벨 수준은 무도된 디자인과 도움 없이 할 수 있고 단순한 개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갈 수 있는데 물론 발견의 단계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거의 단순한 개선만도 못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있는 걸 발견하는 거니까. 하지만 생각의 진화를 저렇게 분류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액트 오브 가드와 발명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발견의 단계와 AOG와 발명의 수준으로 갈수록 좀 더 고도의 순서로 가겠죠. 그래서 발견이라는 거는 사실은 발명에 다다를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런 단계를 거치면서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약간 변형시키면 이렇게 달리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조작에게 관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러한 것들이 선의로 작용이 되면 충분히 발명을 갈 수 있고요. 디자인 같은 개선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액트 오브 가드 유형에서 있는 것처럼 문제들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또 창의적인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도 우리가 퍼실테이션에서처럼 같이 팀을 이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우리가 발명의 수준에서 치면 4수준과 5수준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1, 2, 3수준 정도는 충분히 팀을 이뤄서 한번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발견과 일상생활 속의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이라든지 AOG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의 수준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딱 보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통으로 딱 쳐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세히 파고들어 보니까 이렇게 접근 가능한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잘 풀어가다 보면 발명의 수준으로 4수준, 5수준이 될 거고 액트 오브 가드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까지, 협력에 의한 해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발견의 단계는 언제든지 즐겁게 사물을 보면서 사물과 대하면서 덤을 한번 찾아내는 그런 일상생활 속의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려보면 일상에서 접하는 단순한 사물이나 해결해야 될 복잡한 창의적 문제는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 다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다 섞여서 늘 같이 작동되는 것이지 따로 창의적인 문제는 저쪽에 있고 일상적인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는 영역에서 구분자도 자동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발명은
창의적 문제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접근해서 분석하면서 들어가면 나도 충분히 창의적이고 발명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서 뭔가를 연구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없던 문제를 만들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늘 보고 발견하는 것들, 늘 접하는 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들이 있죠. 그런 것들과 또 기술적인 문제들, 뭐 직장 다니면 특히 많이 보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지는 것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고 해결해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